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오후, 고즈넉한 창경궁 돌담길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웠다. 수백 년의 이야기를 품은 고목들은 저마다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늦여름의 따가움을 식혀주고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만이 이따금 정막을 깨뜨리며 나른한 공기를 흔들었다. 김지수는 작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오래된 기왓장 하나하나에 담긴 숨결을 느끼려는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28, 한국에 잊혀가는 아름다움을 찾아 기록하는 역사 콘텐츠 크리에이터였다. 오늘 그녀의 렌즈는 조선 왕조의 애환이 서린 이곳 창경궁의 오후를 담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지수는 홍화문 앞뜰에 섰다. 웅장하면서도 소박한 멋을 지닌 정문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곳을 거닐었을 수많은 왕과 왕비, 궁인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들의 웃음과 눈물, 고뇌와 환희가 이 공간 어딘가에 아스라이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지수는 카메라를 들어 뷰파인더로 세상을 들여다보았다.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 홍화문의 단청은 햇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났고 그 위로 펼쳐진 하늘은 티없이 맑았다. 몇 장의 사진을 찍고 돌아서려는데 저만치에서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궁궐의 질서를 지키는 수문장 차림의 한 남자가 나이 지긋한 외국인 관광객 부부에게 무언가를 큰 소리로 지적하고 있었다. 남자의 표정은 권위적이다 못해 오만해 보였고 관광객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지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물론 규율은 중요하지만 저렇게까지 고압적일 필요가 있을까? 관광객 부부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뜨는 것을 보며 지수는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다. 저 수문장의 눈빛은 마치 이곳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수는 다시 자신의 촬영에 집중하려 애썼다. 명정전으로 향하는 길, 옥천교의 아치형 다리 위에서 잠시 발을 멈췄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금천 주변으로는 푸른 이끼가 돌의 질감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 있었다. 지수는 낮은 자세로 카메라를 고정하고 셔터를 눌렀다. 그때였다. 거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지수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니 아까 그 수문장이 매서운 눈초리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엄기석, 궁궐 경비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작은 권한을 최대한으로 휘두르며 만족감을 느끼는 인물이기도 했다. 특히 젊은 세대나 여성 관람객이 자신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격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면 유독 날카롭게 반응하곤 했다. 네? 저 말씀이십니까? 지수가 당황하며 되물었다. 그럼 거기 당신 말고 누가 있소? 지금 그 자세가 뭡니까? 신성한 궁궐에서, 그것도 임금님이 거닐던 다리 위에서. 엄기석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지수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순간적으로 알 수 없었다. 낮은 자세로 사진을 찍은 것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다리 위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일까? 그녀는 최대한 공손하게 물었다. 혹시 제가 규정을 어긴 것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엄기석은 지수의 정중한 물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삿대질까지 하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기회를 잡았다는 희열인지 모를 묘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규정을 몰라서 묻는 거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궁궐의 품위가 떨어지는 거요. 젊은 아가씨가 옷차림은 또 그게 뭐고 카메라 들고 설쳐대는 꼴이라니.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규정 위반에 대한 지적이라면 얼마든지 수긍하고 사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엄기석의 발언은 명백히 선을 넘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평범한 여행객의 것이었고 카메라 들고 설쳐댄다는 표현은 심한 모욕이었다. 무엇보다 그의 말투에는 젊은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편견이 묻어났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겠는데.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낯선 곳에서, 그것도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녀의 성미에 맞지 않았다.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침묵했다가 두고두고 후회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지수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혹시 사진 촬영 금지 구역에서 촬영을 했다거나 관람객으로서 지켜야 할 명확한 규정을 어겼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옷차림이나 사진 촬영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은 매우 모욕적입니다. 엄기석은 지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반박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더욱 거칠게 나왔다. 뭐라고? 이게 지금 누구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내가 이 궁궐에서만 20년이야. 당신 같은 철없는 것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몇몇 관광객들이 수군거리며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선생님께서 이곳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하셨는지는 지금 이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관람객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선생님께서는 그 권리를 침해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의 지금 이 행동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역사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부당한 권력이나 왜곡된 사실에 맞서는 작은 용기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간다고 믿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녀에게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때였다. 엄기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한 지수의 태도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직권남용? 하! 어린 것이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눌려. 내가 규정이라면 규정인 거야. 당장 여기서 나가! 그는 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고 했다. 놓으세요. 지수가 단호하게 소리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제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다. 지수는 엄기석의 제복 왼쪽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똑똑히 보았다. 엄기석. 그리고 그의 어깨에 달린 견장과 소속을 나타내는 작은 배지도 빠르게 눈에 담았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다. 폭행? 이게 지금 누굴 범죄자로 모는 거야. 엄기석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지수가 팔을 뿌리치는 순간 움찔하며 더 이상 물리적인 접촉은 시도하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과 카메라들이 의식된 탓이리라. 하지만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좋아.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한번 해보시지. 내가 오늘 너 같은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은 아주 뿌리를 뽑아 놓을 테니까 당장 관리사무소로 따라와. 엄기석은 지수가 도망이라도 갈세라 앞장서서 험악하게 길을 재촉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따라가도 괜찮을까? 하지만 여기서 물러선다면 그의 부당한 행동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이미 여러 사람이 이 상황을 목격했다. 지수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어쩌면 관리사무소에 가면 좀 더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도 있었다.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길, 지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다. 엄기석의 문제는 명백했다. 첫째, 구체적인 규정 위반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모호한 이유로 위협적인 언행을 사용한 점. 둘째, 자신의 옷차림과 사진 촬영 행위 자체를 비하하며 모욕감을 준 점. 셋째, 언쟁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 이 모든 것은 기록해둘 필요가 있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하자 엄기석은 마치 큰 죄인을 잡아왔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안에는 2명의 직원이 더 있었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책임자인 듯했고 다른 한 명은 비교적 젊어 보이는 직원이었다. 김 팀장님, 이 아가씨가 지금 궁궐에서 난동을 부리고 내 지시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아주 질서문란해. 엄기석은 지수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떠들어댔다. 김 팀장이라고 불린 남자는 안경 너머로 지수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엄기석에게 진정하라는 듯 손짓을 했다. 그리고는 지수에게 물었다. 관람객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말투는 비교적 중립적이었지만 표정에는 이미 엄기석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수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창경궁 옥천교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기석 선생님께서 갑자기 고함을 치시며 제 자세와 옷차림 그리고 사진 촬영 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쭤봤지만 알려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 팔을 잡으려 하시기도 했습니다. 지수의 말을 듣는 동안 엄기석은 옆에서 계속 저게 다 거짓말입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라며 끼어들려 했지만 김 팀장은 그때마다 그를 제지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김 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관람객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궁궐은 일반 공원과는 다릅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하는 곳입니다. 특히 옥천교 같은 곳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지수는 김 팀장의 말이 교묘하게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도임을 간파했다. 팀장님, 저는 제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시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어겼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아까 규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엄기석 선생님의 언행은 명백히 과도했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Current Part Characters 이음옥 36, Total Characters 7템 98. 김 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는 이런 상황이 익숙지 않은 듯 혹은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듯한 기색이었다.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은 안절부절 못하며 두 사람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엄 선생 정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김 팀장이 마침내 엄기석에게 물었다. 엄기석은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대답했다. 아니, 팀장님, 제가 언제요? 저 아가씨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규정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일일이 설명해야 합니까? 보면 딱 아는 거지. 그의 대답은 어불성설이었다. 지수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최소한 관리 책임자라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상황을 판단해 주리라 기대했건만 그 역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보였다. 팀장님, 지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제 문제 제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정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문화재청에 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상황을 촬영한 영상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지수의 단호한 말에 김 팀장과 엄기석의 얼굴에 동시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영상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수였던 모양이다. 특히 엄기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듯했다. 김 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잠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수가 그저 어리고 순진한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듯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 영상까지 촬영하셨다니 일이 좀 커지는군요. 김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옆에 있던 젊은 직원에게 눈짓을 했다. 젊은 직원은 황급히 일어나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아마도 더 윗선에 보고하려는 것이리라. 사무실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엄기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불안한 듯 손만 만지작거렸다. 지수는 조용히 그들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이 문제를 흐지부지 넘어가게 둘 생각은 없었다. 얼마 후 젊은 직원이 전화를 끊고 돌아와 김 팀장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김 팀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그는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마침내 지수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관람객분, 일단 오늘 불미스러운 일로 불편을 드린 점 관리소 책임자로서 사과드립니다. 엄기석 선생의 발언 중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거나 관람객분께 상처가 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인 발언에 가까웠다. 지수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팀장님, 저는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명백한 모욕과 편견에 기반한 차별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기석 선생님 본인의 직접적인 사과를 원합니다. 김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엄기석을 쳐다보았지만 엄기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좀 더 직급이 높아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지수와 김 팀장 그리고 엄기석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젊은 직원이 그에게 다가가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보고했다. 새로 들어온 남자, 박 부장이라고 불린 그는 보고를 다 듣고 나더니 표정 변화 없이 지수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창경궁 관리부 부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직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관람에 큰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사과는 김 팀장의 것보다 훨씬 정중하고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는 이어 엄기석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기석 씨, 관람객분께 정식으로 사과드리세요. 엄기석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과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박 부장의 단호한 지시에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마지못해 내뱉은 한마디였다. 지수는 그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더 이상 소모적인 언쟁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최소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그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보였다. 박 부장은 다시 지수를 향해 말했다. 관람객분의 문제 제기는 저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석 씨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바라시는 점이 있으십니까?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저는 개인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어떤 관람객도 저와 같은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람객이 존중받으며 우리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직원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남은 관람이라도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관리사무소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후련함과 동시에 약간의 씁쓸함이 밀려왔다. 과연 그들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까? 엄기석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목에 걸고 아까 다 담지 못했던 창경궁의 아름다움을 마저 담기로 했다. 햇살은 여전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전과는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그 무게감은 아마도 역사를 마주하는 자의 책임감과 비슷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숙소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정리했다. 엄기석의 이름, 시간, 장소,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그리고 당시의 감정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올렸다. 자극적인 폭로나 비난이 아닌 오늘 자신이 겪었던 일과 그에 대한 생각,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다. 물론 관련 인물들의 신상은 철저히 가렸다.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문제예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공감과 지지의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간혹 별일도 아닌데 유난 떤다는 식의 악의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지수는 그런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지수는 창경궁 관리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엄기석에 대한 내부 징계, 견책 및 재교육 명령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광객 응대 및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불친절 직원 신고 채널을 더 명확하게 안내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수는 메일을 읽고 작게 미소 지었다. 완벽한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파문이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수는 궁궐에서 만난 불친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에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부당한 상황에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 그리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엄기석의 얼굴이나 목소리는 물론 변조 처리했고 창경궁이라는 장소도 특정하지 않고 한 고궁에서라고 표현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더 나아가 성숙한 관람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영상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 지수의 용기를 칭찬하는 댓글,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몇몇 언론사에서도 지수에게 연락하여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수는 인터뷰 요청에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자신의 영상이 사회적으로 작은 반향이라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지수는 우연히 인터넷 뉴스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다. 고궁 관람 만족도 향상,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에는 최근 몇몇 고궁 관리소에서 관람객 응대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며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사 한쪽에는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시민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가 이러한 변화의 작은 계기가 되었다는 짧은 언급도 있었다. 지수는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다녔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불쾌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그것이 진실과 정의를 향한 것이라면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바로 그녀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녀의 렌즈는 이제 단순한 풍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와 희망까지 담아내고 있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가을 하늘 아래 경복궁의 근정전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지수는 셔터를 누르며 생각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정신과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있다고. 그리고 그 노력은 때로는 아주 사소한 불편함에 대한 용기 있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 무렵 지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제주도를 찾았다. 한라산의 장엄한 풍경과 에메랄드빛 바다를 카메라에 담으며 그녀는 제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지역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치게 되었다. 축제 한편에서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는 부스에 유독 눈에 익은 얼굴이 있었다. 바로 몇 달 전 창경궁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엮였던 엄기석이었다. 그는 궁궐 경비대 제복 대신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지난번과 같은 오만함 대신 어딘지 모르게 수그러든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며 간간히 멋쩍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지수는 순간 망설였다. 아는 척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 엄기석도 지수를 발견한 듯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곧바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그 역시 지수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지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의 부스로 다가갔다. 엄기석은 지수가 다가오자 더욱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절 기억하십니까? 지수가 먼저 말을 건넸다. 엄기석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기억합니다.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지난번 관리사무소에서의 마지못한 사과와는 분명 달랐다.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괜찮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엄기석은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궁궐 일은 그만뒀습니다. 원래 손으로 뭐 만드는 걸 좋아해서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와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 많이 부족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쓴웃음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교차했다. 지수는 그의 공예품들을 둘러보았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나무 조각과 도자기들이었다.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 작품은 특히 마음에 듭니다. 지수가 작은 나무 부엉이 조각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기석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건 제가 제일 아끼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부엉이가 지혜와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 부엉이 조각을 집어 지수에게 건넸다. 이거 괜찮으시다면 제가 사과의 의미로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지수는 잠시 놀랐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요?
이렇게 귀한 것을 감사합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지수는 부엉이 조각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엄기석도 마주 웃었다.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지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은 정말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기석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지수는 그와 작별 인사를 하고 축제장을 나섰다. 손에는 작은 나무 부엉이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상은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는 것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니흥비객 4승급, Total Characters, 1784. 제주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지수는 한동안 나무 부엉이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는 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창경궁에서의 일과 제주도에서의 우연한 재회가 떠올랐다. 엄기석의 변화는 그녀에게 작은 감동을 주었다. 물론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개인에게는 의미 있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을 터였다. 어느 날 지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했다. 제주도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우연히 만난 한 공예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물론 엄기석의 과거 궁궐 근무 사실이나 그와의 악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의 진솔한 모습과 그의 작품에 담긴 따뜻함을 잔잔하게 그려냈을 뿐이었다. 영상 말미에 지수는 자신이 선물 받은 나무 부엉이를 보여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내레이션을 덧붙였다. 영상을 본 구독자들의 반응은 따뜻했다. 왠지 뭉클하네요. 저도 저런 공예품 하나 갖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같은 댓글들이 달렸다. 지수는 그 댓글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콘텐츠는 이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문제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까지 하고 있는 듯했다. 몇 달 후 지수는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청년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우리 문화유산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에 참여 제안을 받았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이 가진 긍정적인 영향력과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였다. 지수는 기꺼이 제안을 수락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의 여러 궁궐과 유적지를 방문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창경궁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시 찾은 창경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엄기석과의 일이 있었던 옥천교를 지날 때는 만감이 교차했지만 이제는 그때의 불쾌함보다는 이곳을 지키고 가꾸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에 더 마음이 갔다. 관리사무소에도 잠시 들러 박 부장과 짧게 인사를 나누었다. 박 부장은 지수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동안 창경궁이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궁궐 곳곳에는 외국어 안내 표지판이 더 늘어났고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한 안내도 눈에 띄었다. 지수는 새로운 수문장들과도 마주쳤다. 그들은 예전의 엄기석과는 달리 관람객들에게 먼저 다가가 미소로 인사하고 궁금한 점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기도 했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프로젝트 촬영을 마치고 나오는 길, 지수는 홍화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궁궐을 돌아보았다. 수백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 그 안에는 빛나는 영광뿐만 아니라 아픈 상처와 그늘진 모습도 함께 존재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과 화해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지수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목에 걸린 카메라를 고쳐 메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렌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낼 것이었다. 때로는 아름다운 풍경을, 때로는 잊혀가는 역사를, 때로는 부조리한 현실과 그에 맞서는 사람들의 용기를, 그리고 그 모든 기록들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질 터였다.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이야기로. 지수의 유튜브 채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크리에이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영상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영감을 주었고 때로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콘텐츠를 제작하려 노력했다. 한편 제주도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던 엄기석은 지수와의 만남 이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과거 궁궐에서 근무하며 가졌던 권위의식과 편견을 내려놓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했었다. 그의 투박하지만 정성 어린 작품들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공방은 제법 자리를 잡아갔다. 그는 가끔 지수가 선물해준 나무 부엉이와 똑같은 모양의 작품을 만들곤 했는데 그때마다 창경궁에서의 일과 지수의 당당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돌아보곤 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질책과 그로 인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지수는 우연히 한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엄기석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이제 제주도를 대표하는 목공의 장인 중 한 명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 그는 과거의 오만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온화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 철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한 만큼, 진심을 담은 만큼 결과로 보여주지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수는 그 인터뷰를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그리고 엄기석 자신의 성찰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였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로는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에 아직 살만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지수는 창가에 놓인 작은 나무 부엉이를 집어들었다. 세월의 흔적이 살짝 묻어났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했다. 진정한 힘은 권위나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그 힘은 세상을 조금씩이나마 더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라고. 지수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그녀의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모습일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는 언제나처럼 진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작은 희망을 담고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고궁의 돌담길 위로 또다시 새로운 아침의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 햇살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또 이어지고 있었다. 몇 년 후 지수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한 인물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 시상식 날 단상에 오른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하기도 했고 제 작은 목소리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문득 몇 해 전 한 고궁에서 겪었던 작은 사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 일은 제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지수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온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콘텐츠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찾아 기록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다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소감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수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하는 더 큰 꿈에 대한 이야기였다. 시상식이 끝나고 지수는 오랜만에 창경궁을 다시 찾았다. 평일 오후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즈넉한 궁궐의 정취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에 엄기석과 마주쳤던 옥천교 위에 서서 가만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의 자세를 문제 삼거나 옷차림을 지적하지 않았다. 궁궐 경비를 맡은 직원들은 훨씬 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관람객들을 대하고 있었고, 곳곳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문과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다. 물론 세상 모든 곳이 이렇게 단숨에 바뀔 수는 없을 터였다. 여전히 어딘가에선 보이지 않는 편견과 부당한 권력이 존재할 것이고,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부엉이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제주도에서 엄기석에게 받았던 바로 그 부엉이였다. 그녀는 그것을 부적처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다. 부엉이는 여전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잊지 마, 네 안의 용기를,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너의 힘을 이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그래, 잊지 않을게. 지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부엉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왕비의 처소였던 통명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의 카메라는 언제나처럼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고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통명전 뱃돌 위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지수는 문득 몇 년 전 올렸던 궁궐 불친절 대처법 영상의 댓글들을 떠올렸다. 수많은 공감과 지지 속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작가님 영상을 보고 다음에는 저도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댓글을 읽으며 지수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었다. 어쩌면 세상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용기들이 모여 더 큰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거창한 구호나 혁명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부조리에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소박한 용기.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동력이 아닐까.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궁궐을 거닐기 시작했다. 이제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 공간에 깃든 사람들의 숨결과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 그리고 때로는 부당함에 맞섰던 이름 모를 사람들의 용기까지도. 그녀의 발길은 어느새 창경궁에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춘당치에 닿았다. 넓은 연못과 아름다운 정자가 어우러진 풍경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지수는 연못가 정자에 앉아 가만히 수면을 바라보았다. 잔잔한 물결 위로 하늘과 나무 그리고 정자의 모습이 데칼코마니처럼 비치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물에 비친 모습,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허상일까? 어쩌면 둘 다 진짜일 수도, 혹은 둘 다 진실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었다. 문득 엄기석의 변화가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에 그는 자신의 제복과 권위라는 겉모습에 사로잡혀 오만함을 휘둘렀지만 내면의 성찰을 통해 실체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었다. 그의 투박한 공예품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수는 생각했다. 자신 역시 크리에이터로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이나 수치적인 성과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콘텐츠를 보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콘텐츠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실된 울림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일 터였다.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이 창경궁의 기왓등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프레임 안에는 노을빛을 받아 더욱 깊어진 궁궐의 아름다움과 함께 그곳을 찾은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풍경이라는 것을. 화려한 영광의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 숨겨진 소박한 진실과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조용한 열망 같은 것들. 궁궐을 나서는 지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계속할 터였다.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순간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카메라처럼 그녀의 삶 자체가 세상을 비추는 또 하나의 렌즈가 되어. 그 후로도 지수는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때로는 예산 부족으로 촬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악의적인 비방이나 오해로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잊혀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 현대사회 소수자들의 인권 이야기 등 이전에는 잘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들에도 과감히 도전했다. 그녀의 카메라는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그녀의 이런 행보를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도 있었다. 왜 굳이 그런 무거운 주제만 다루느냐,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식의 비판도 뒤따랐다. 하지만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역사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때로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도 정직하게 비춰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제주도에서 목공예 공방을 운영하는 엄기석 씨로부터 온 메일이었다. 그는 지수의 최근 다큐멘터리 DMZ 경계에 핀 평화의 꽃을 인상 깊게 보았다며 작은 소감과 함께 자신이 만든 새로운 작품 사진을 보내왔다. 그것은 철조망을 형상화한 나무 조각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평화롭게 앉아있는 모습의 작품이었다. 그는 메일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작가님 덕분에 저도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주어진 규칙 안에서만 생각하고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작가님의 용기가 제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수는 그 메일을 읽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감사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크리에이터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 그녀는 답장을 썼다. 엄기석 씨의 변화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의 새로운 작품에 대한 찬사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 제주도에 다시 가게 되면 꼭 그의 공방에 들르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며칠 뒤 지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세계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젊은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 한국 대표 크리에이터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활동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지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무대로 한국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낼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카메라는 더욱 바빠질 터였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었다. 캠페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되었다.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의 웅장한 유적들 앞에서 지수는 수천 년 전의 역사를 현재로 불러내 생생하게 전달했다. 그녀는 유적지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한편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영상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로마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잠시 귀국한 지수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평범한 딸로 돌아가 부모님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위험하고 힘든 일에 나서는 것 같아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지수야, 네가 하는 일이 물론 보람있고 훌륭한 일이지만 너무 너 자신을 힘들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가끔은 좀 쉬엄쉬엄 해도 괜찮아. 어머니의 따뜻한 걱정에 지수는 미소로 답했다. 고마워요, 엄마. 저도 제 건강 잘 챙기면서 할게요. 하지만 엄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는지 아세요? 마치 세상을 조금씩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아주 작은 벽돌 하나를 보태는 기분이랄까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안아주었다. 유네스코 프로젝트는 계속되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페루의 마추픽추, 인도의 타지마할. 지수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인류의 위대한 유산들을 카메라에 담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전 세계 시청자들과 공유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더욱 넓힐 수 있었다. 때로는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진심으로 다가가 소통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심은 언제나 통했다. 피부색도, 언어도, 종교도 다르지만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슬픔에 공감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인간의 마음은 결국 하나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몇 년간의 대장정이었던 유네스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지수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문화운동가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고 처음 카메라를 들었던 순간의 설렘과 열정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시청자들, 그리고 때로는 자신에게 아픈 질책과 깨달음을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감사한 존재였다. 어느덧 중견의 나이가 된 지수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후배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녀는 젊은 후배들에게 기술적인 노하우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 그리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강조했다. 그녀의 강연 중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다. 바로 아주 오래전 한 고궁에서 겪었던 젊은 날의 작은 에피소드였다. 위압적인 제복을 입은 한 경비원과의 마찰, 그리고 그 부당함에 맞섰던 자신의 작은 용기. 그녀는 그 이야기를 통해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진실,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부조리함에 대해 용기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분명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힘은 진실을 향한 용기에서 나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지수에게 한 젊은 학생이 다가와 수줍게 말을 건넸다. 감독님, 오늘 강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감독님처럼 세상을 향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학생의 눈은 존경과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지수는 따뜻한 미소로 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마워요. 이미 그 꿈을 꾸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멋진 크리에이터가 될 자격이 충분해요. 자신을 믿고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세요. 분명 멋진 이야기가 탄생할 거예요. 그녀는 또 다른 씨앗 하나가 뿌려졌음을 느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어떤 나무가 되고 어떤 숲을 이루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세상 어딘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리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진 지수는 평생을 바쳐 모은 자료들과 자신이 제작한 모든 영상들을 공공 아카이브에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기록들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미래 세대들이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녀는 다시 한번 창경궁을 찾았다. 아주 오랜만에 관광객의 신분으로 손에는 카메라 대신 작은 스케치북 하나만을 들고서였다. 여전히 아름다운 궁궐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들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태도도 수십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져 있었다. 지수는 옥천교 난간에 기대앉아 가만히 풍경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궁궐의 모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경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통해 깨달았던 삶의 지혜와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변치 않는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다가와 지수의 스케치북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다. 할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지수는 아이를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여기는 아주 오랜 옛날 임금님과 왕비님이 사셨던 궁궐이란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지. 어떤 이야기요?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지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용감한 공주님 이야기, 지혜로운 왕비님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세상을 바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아주 많단다. 네가 자라서 이 그림을 다시 보게 된다면 어쩌면 그 이야기들을 모두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아이의 엄마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멀어져 갔다. 지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스케치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지도 몰랐다. 세상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녀의 기록 또한 멈추지 않을 터였으니까. 햇살 좋은 어느 가을날, 지수는 자신이 평생을 통해 담아온 이야기들을 엮어 돌담길에 핀 작은 꽃처럼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출간했다. 책에는 그녀가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과 그 속에서 얻었던 깨달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선사했다. 책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었다. 나는 평생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때로는 슬픔에 잠겼으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나는 한 가지 변치 않는 진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마치 험한 돌담길 틈새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처럼 말이다. 그 꽃 한 송이가 세상을 단숨에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하는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희망과 용기의 씨앗을 심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모여 언젠가는 거대한 숲을 이루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